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단오사 나왔습니다. 세금과 예산 1편 망해가는 대한민국. 피부로 느끼시죠? 예. 주유소들이 이음카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 네. 매출 30억 이상이가 안 돼요. 작은 데만 이음카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주유소 이음카드가 안 되면 굳이 그쵸. 정말 주유소 매출이 확 떨어졌다고 전문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년엔 더 큰 게 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게 옵니다. 올해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오늘은 고구마 같은 이야기 2. 세금과 예산 2. 더 망해갈 대한민국.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가 부제입니다. 이게 진짜 정확한 말이에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자, 내년도 예산이 2.8% 증가한 65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투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예산을 짰대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소리를 들어봤냐고요? 소리를 들어봤어요? 자, 조용하게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비꼬는 말이에요. 원래는 나 앞에 누구 여기서 그러는 거. 그리고 또 분명하지 아니하게 우물을 하면 이런 말 있죠. 예, 그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게 현대에 와서는 이치에 닿지 않은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여러분 신나락이 뭡니까? 신나락? 예, 벽시예요. 벽시의 남도방어. 나락이 씨잖아요. 씨. 근데 씨, 즉 종자가 되는. 여러분 벽시 아시죠? 모내기 먹는 쌀 아니잖아요. 이거는 먹는 쌀이 아니라 이거는 발화시켜서 여기서 종묘를 키워서 나중에 모내기 하는. 예, 이건 즉 나중에 벼로 키워나갈 그런 씨예요. 예, 이게 신나락입니다. 그래서 귀신 신나락 까먹은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그런 소리죠. 자매품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소리? 개소리? 비슷합니다. 자매품 개 풀 뜯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영상이에요. 실제로 개 3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영상이에요. 이게 잘 뜯어먹고 있어요. 아주 개들이. 네,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번 예산이 정말 이래요. 정말 이번 예산이 이래요. 자, 답답할 준비하시고요. 자, 기재부 차관 김한섭 2차관이 서울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방문해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서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장애인 예산이 8.6% 증가했다. 총 지출 증가율의 3배 수준이다. 막 이렇게 야부를 깠어요. 저는요 여기서 일단 마음이 탁 막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애인 니네 잘해줄게 그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최중증이란 단어에서 저는 큰일 났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냐? 여러분 원래 장애인은요 1급에서 6급으로 나눴어요. 장애 등급을 의학적 기준으로 의사가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2019년 7월 2일날 장애 정도를 단순화했어요. 중증, 경증 두 단계로. 그래서 이게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사가 하면 아픈가 안 아픈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그러니까 와이프 백미의 사모의 외할머니께서 현재 97세세요. 97세. 몸이 안 좋으시겠죠? 병원 가요. 질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다 전반적으로 기능은 떨어졌지만 특정 질병은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노환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장애 등급을 의학적 기준 따르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97세다 보니까 보행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누가 좀 부축기 좀 해드려야 되고 귀도 잘 안 들리 약간 안 들리시고 그래서 생활 정도 장애 정도에 따르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놓고 그들의 각각 생활 패턴과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기재부 차관이란 놈이 중증 위에 최중증이라는 걸 또 쌓은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6단계에 있던 거를 2단계로 줄여버렸죠. 1단계 또 늘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이 정부의 특성은요, 최중증에 다 몰아줘요. 그리고 경증? 야, 니네는 걸어다닐 수 있잖아? 안 줘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은요, 끊임없이 선별하고 그 선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현 정부의 모토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내 아픔을, 내 가난을, 내 불우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굉장히 비인도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내년도 장애인 예산 8.6%나 증가했대요.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은 총 2.8%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애인 예산은 8.6% 증가! 총 지출 증가를 3배! 장애인 니네 잘해주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이제 슬슬 하나씩 갑니다. 이거 보세요. 단독 교통약자 R&D 예산 90% 삭감. 어린이 장애인 버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R&D가 뭐냐면요. R&D는요. 리서치 앤 디벨롭.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언젠가부터 우리 신호등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보행신호에. 또 언젠가부터 신호등 보행신호 밑바닥에도 파란 게 보이기 시작했죠. 이런 게 다 이 교통약자 R&D 예산을 연구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제가 김수혜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김수혜 집사님께서는 시각은 약시예요. 완전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보이셔요. 근데 버스가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버스 번호를 잘 모르시겠대요. 못 하시겠대요. 그런데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고 음성으로 안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고 타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교통약자 R&D 예산으로 연구한 결과 김순애 집사님 같은 분은 버스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산을 90% 삭감해버렸어요. 원래는 작년에는 61억이었는데 현재 8억으로 줄여버렸어요. 앞으로 교통약자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노인들 같은 경우 교통약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요. 자, 경찰에 연행됐던 발달장애인들 국회 앞에서 동요 지원과 사업 폐지 철회. 여러분, 동요 지원과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장애인끼리 활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 장애 유형에 따라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동요 활동 지원과가 그거예요. 근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아니, 우리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연금 주잖아요. 수급권자 주잖아요. 그거 주는 대신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월급을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23억. 큰 돈도 아니에요. 23억. 이 23억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뒷걸음질 치는 장애인 시외 이동권. 추석에 자유롭게 고향 가고 싶다. 저상버스라고 아십니까? 낮은 버스 있죠.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거. 여러분, 일반 시내버스는 모르겠지만 높은 계단 2개, 3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상버스는 한 칸이에요. 그냥. 예, 제가 25년 전 캐나다 갔을 때 거의 모든 버스가 다 저상버스였어요. 거기는 25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그 예산조차 확 다 깎아버렸어요. 2023년도에는 1895억을 들여서 4299대를 유지했어요. 근데 내년에는요 1675억 3800대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줄여버렸어요. 자, 인천시가요 전국 인구의 6%예요. 인천시 인구가. 그 비율에 따지면요 인천시만 30대의 저상버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장애인 콜은 광역시 내에서만 돌잖아요. 시외로 안 가잖아요. 그 시외로 가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이번에 없애버렸어요. 아니, 장애인들은 시내에서만 놀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시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의 예산 짤 때는 뭐 1년에 3번, 4번 이렇게 시외로 가는 장애인 콜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산을. 이게 현 정부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옛날에 잼버리 했었죠. 돌아온 잼버리 청구서. 비상금 95억 더 들어 총 1,500억 가까이 썼어요. 근데 이게 원래 예산의 3배예요. 즉 잼버리 예산을 처음에 500억 잡은 거예요. 근데 1,000억을 더 쓴 겁니다. 땜질로 때우다가. 여러분 잼버리 예산 원래 500억 잡았잖아요. 근데 500억에서 해결했으면 1,000억이 남는 거죠. 여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얘기했던 거. 교통약자 R&D, 동요 지원과 장애인 시의 저상버스 다 해도 7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이 나라가 하는 짓입니다. 내년에 할 짓이에요. 내년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장애인은 이동하지 말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게 뭐냐? 동료 활동가들 다 23원 깎아버렸다 그랬잖아요. 현재 187명이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들을 활동 지원하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경찰들이 다 연행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장애인들 잡혀갔어요. 자, 이건 뭐냐? 전장현이라고 여러분 유명하죠? 전 이런 기레기들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맨날 이따위 기사만 내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이따위니까 전장현 시위를 시작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경찰들이 장애인들을 다 잡아가는 사진입니다. 뉴스에 전장현 시위, 뭐 교통마비 이런 것만 나죠. 그들이 왜 시위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늘 예산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장애인 체육회 예산 확대. 윤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실현 발판. 간단하게요.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들끼리 서로 상호 협동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뭘 올렸어요? 장애인 체육회. 왜요? 그래서 보면요. 엘리트 체육이 장애인 엘리트 체육, 올림픽 나가는 거 그런 거에만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금메달 따면 이 정부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애인 체육하는 분들은요. 그나마 그래도 살만한 분들이에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근데 그들의 예산은 지원해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장애인 체육 100명 윤석열을 지지했거든요. 자기 지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만 예산을 올려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장애인 권리 외면한 내년도 예산안에 뿔난 장애인들.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탈시설 지원 예산은 대비 110.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장애인들 거의 못 보셨죠? 왜 못 본다고요, 장애인들을? 인구 비율이 5%인데? 그거예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자꾸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돌아다니시고 나와서 사회활동 하시고 그래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탈시설화 예산은 60억이에요. 이게 뭐냐? 장애인 중에 좀 불편하신 분들 어느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재활해주고 그리고 뭔가 기술 가르치고 이렇게 탈시설 예산 60억이에요. 근데 거꾸로요. 장애인을 수용 감금 예산이라고 장애인들은 표현했어요. 장애인 시설에 집어넣는 예산 있죠. 그게 6,692억이에요. 즉 장애인들을 자꾸 이 사회에서 걸러내서 시설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부의 예산이라고요. 근데 아까 장애인 체육 그따위 인간들 보세요. 윤석열 지지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솔직히 저희 교회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지만 장애인들 인과 응보입니다. 왜냐? 장애인 연합회에서 윤석열을 지지했거든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분들은 똥을 드셔봐야 돼요. 물론 장애인분들 중에서 안 찍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윤석열 안 찍었어요. 하지만 지금 똥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즉 장애인 예산을 확대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디만 확대했습니까? 체육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또 장애인들을 시설에 집어넣는 예산들. 그럼 여러분 시설에 집어넣으면 누가 돈 벌까요? 그 시설을
지은 건축업자, 시설장 관리하는 사람들, 요양병원 사람들 돈 벌겠죠. 근데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 몇 개 짓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약자 계층을 분리해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선별 지원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아닌 자기 지지자들, 자기 뱃속만 불리는 게 이 약자 예산이에요. 약자를 보호한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귀신 신나를 까먹은 소리입니다. 자, 이제 더 보세요. 청년들 주거 부담이 허덕이는데 내년도 예산 76% 삭감.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예산의 76%를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442억이었던 거를 103억으로. 즉 청년들 월세 지원 이제 앞으로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내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한 1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37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4,200억을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내일 채용 공자라고 아십니까?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해요. 그러면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 뭐 월급도 보조해주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보조해주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거 50%를 깎아버렸어요. 그 금액이 4,200억. 즉 청년들 고용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잘 나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똥 많이 처먹어봐야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요, 정부 농업 R&D 예산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어서 농진청 청년 농업인 육성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청년들이 농사 지으려고 그래요? 안 하죠. 그래서 농업계열 나온 애들을 땅을 줘요. 나라에서 무상으로 땅을 줘요. 10년간 대여해줘요. 되게 싸게.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게 해요. 기술도 가르쳐요. 다 대여해줘요. 10년 네 땅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예산을 없애버린 거예요. 작년에는 48.5억이었는데 올해는 빵원입니다. 청년들 농사 지으러 가라 마라? 말아라. 자, 청년들 다 꽝 됐죠? 이제 제일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과학은 9호뿐이었나? 33년 만에 과학예산 삭감. 이거 가짜뉴스예요. 33년만 아니에요. 제가 조사했거든요.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초예요. 자, 작년에는요. 우리나라 과학 연구 개발 예산이 31.1조였어요. 작년에. 엄청 많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나라 10가지 온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냐? 25.9조. 무려 5.2조를 날려버린 거예요. 5.2조를. 자, 이거 보세요. IMF 때도 안 줄였는데 윤정부 R&D가 연구개발이에요. 과학연구개발 예산 대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텔 타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비사가 있어요. 원래 예산은요. 정부가 짜지만 정부에서 각 부처가 있을 거잖아요. 각 부처에서 대통령의 연설 같은 걸 잘 들어요. 부처에서.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부처에서 내년 예산을 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과학 했잖아요. 과학기가 신난 거예요. 아싸 우리 과학 대통령이 강조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예산을 짰을 때 한 5% 이상 된 걸 짰어요. 우리나라 우주, 바이오, 뭐 AI 이런 거 다 개발 연구 아싸 5% 딱 짰어요. 승인. 그래서 넘어갔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 여러분 카르텔은 담합이고 다 빼먹는다는 소리예요. 한마디에 예산이 다 날아간 겁니다. 카르텔 타령으로 윤정부 R&D 예산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요. 저성과 20% 예산 깎겠다. 이게 뭐냐? 과학계 예산 중에요.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기초과학들. 성과가 없으면 20% 깎아버리겠대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기초과학 연구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100개 붓다가 그 중에 한 개에서 터지면 100개 분을 다 보상받는 게 기초과학이에요. 그리고 과학 연구는 실패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지난번에 초전도 태막 난리 났었죠. 그 결국 아니었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운 초전도
채로 가는 길을 하나 열었어요. 목적지까지 못 갔는데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과학은 실패가 없어요. 수많은 길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초과학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입니다. 우리 1964년도에 이때 최초의 과학기술 예산이 신설됐어요. 지금까지 쫙 늘었죠. 심지어 IMF 때도 조그매지만 늘었죠. 왜냐? 이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니까. 연구개발을 해야 지금은 IMF지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역사 단군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이거 보십시오. 4대 과학기술원 주요 사업비 번호. 한국과학기술원이 10에서 15%,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모든 과학기술원이 예산이 팍팍팍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애들이 이공대 갈까요? 이공계 안 가겠죠. 이공계 안 가겠죠. 우리나라 큰일 난 겁니다.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반도체 분야 예산 다 깎였어요. 인공지능 다 깎였어요. 양자기술 다 깎였어요. 우주기술 다 깎였어요. 윤석열이 그랬어요. 우리 달에 사람 보낸다고. 그러면서 우주에 다 깎아버렸어요. 인공지능 차세대 다 깎아버렸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여러분, 말을 믿지 마세요. 행동을 믿어야 돼요. 저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믿어요. 그 행동이 진심이거든요. 윤석열을 보세요. 말은 과학 하더니 이 중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여러분, 반도체 우리나라가 이걸로 먹고 살았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뭘로 하느냐? 비메모리 분야로 우리나라가 가려고 3년 전부터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저장장치 메모리에만 올인했었어요, 지금까지. 그 세계 최고예요. 근데 비메모리 뭘까요? CPU, GPU. 거기를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예산 다 날아갔어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90% 날아갔네요.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 여기 지금 5명의 외국인들이 나와 있는데 누구냐? 이들은 노벨상 수상자예요. 최근에. 한국은 과학기술 투자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 20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조지 스무트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한국 이번 예산안 보고 다 지적질하는 거예요. 자, 연구개발 투자에 의견 다른 것은 과학적인 발견과 선거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 콘스탄틴 노보텔로프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이 사람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과학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 새끼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과학자가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아닌 보상이 필요한다. 마이클 레빗 미국 노벨상 수상자. 정부의 투자가 과학에게 연구 방해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요하임 프랑크 노벨상 화학상.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더 중요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독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 과학 최고의 잡지 사이언스지 들어보셨죠? 사이언스지에 우리 윤 대통령이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사이언스 스펜딩 챔피언 프로세스 컷백,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과학기출 챔피언 한국 예산 삭감 제안을 했다 라고 사이언스지에 우리 대통령 얼굴에 실렸어요. 영광일까요? 치욕일까요? 그리고 밑에 비과요. 갑작스러운 개편으로 기본 연구 지출이 줄어들었는데 윤 대통령은 늘 생물학의 혁신, 우주 및 기타 분야가 강화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라고 비꼬는 거예요. 쪽팔리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이언스지에 실렸는데. 네. 이거 자, 사이언스지 가짜뉴스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9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처음 기조 발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R&D 예산 삭감 반발에 막 지금 노벨상이나 해외에서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공동성명으로 반발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대통령이 있지 말든가. 이거를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님이 단독을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보세요. 9월 26일 11시 45분에 이 기사를 썼어요. 낮에. 근데 똑같은 사진이고 똑같은 거죠. 제목이 갑자기 바뀌어요. 윤 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아. 외교로 기업을 도울 것이다. 오후 4시 57분에. 똑같은 그 기사인데 제목이 수정됐어요. 4시간 만에. 누가 전화했겠죠. 야, 이 새끼야. 제목 이따로 달면 돼? 라고 아마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쭉 했던 말 중에서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정부의 누구로부터 압력이 왔나 보죠. 제목이 싹 5시간 만에 바뀝니다. 니네 정부가 다 해줄 수 없어. 대신 나는 외교로 니네 기업 도와줄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박태인 기자님이 이 사람은 중앙일보에 있지만 좋은 기자예요. 이 사람은. 기사를 보면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데 살고 있다고요. 윤석열은 과학기술계를 키워줄 생각이 없어요. 자, 아까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개 풀뜯어먹는 소리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 좀 눈 좀 떼시고요. 네, 떼시고. 여러분, 요게 뭡니까 지금? 알뜰 제사상이라고 나와 있죠, 사진에. 그 제사 음식들 쭉 나와 있죠. 이게 알뜰이래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식 제사상이 뭐냐? 이게 정식이랍니다. 어멈, 상다리 부러지겠죠, 아주.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어디서 유래된 거냐? 자, 조선시대 세계관에 이렇게 때가 되면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어선지 아니면 자손들이 싸가지가 없어서인지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제사를.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화가 났어요. 집에 먹을 게 뭐 있나 없나 뒤돌아봅니다. 창고에 갔더니 벽시가 있네? 벽시를 까먹은 거예요. 이 벽시를 오구닥 하면서 이놈 나쁜 새끼들 내가 지대로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잘 주지도 않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밥에 국물만 줘? 하면서 벽시를 까먹으면서 우물우물거렸다. 는 데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상신이 죽었죠. 자, 만약에 진짜 이게 다 팩트라고 가정하면요. 제가 나중에 죽었는데 수아가 제사 지냈는데 수아가 뭔가 대충 했어요. 이 나쁜 새끼! 하고 부모 되시면서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요.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기본인 사회죠. 조상귀신도 이 벽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죠. 그렇죠? 벽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벽시가 망가지잖아요. 한 해 농사를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 농사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무리 귀신이라도. 그래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는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요 농부 아사 침골 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배워 죽는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농부예요. 근데 이 벽시를 먹어야 할 만큼 가난했어. 굶겨 있어요. 그래도 이걸 비고 죽는데요. 그러면요 내 아들은 내 장사를 지내고 이 벽시를 심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조선시대 기본 마인드겠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벽시를 먹어 치운 거예요. 종자를. R&D 예산을 깎았다는 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R&D 예산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MBC 뉴스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이공계 대학원생들 생계 위협받는답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연구하면서 돈 받는 건데.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선화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구원이니까. 정부 출연연,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돈을 예산으로 내는 연구소에선
R&D 예산 삭감법 풍풍, 포닥 학생 연구원들 1200명 이상 사라질 위기. 포닥이 뭐냐면요, 박사 후 연구 과정이에요. 몇 가지 케이스인데, 자, 지금 석사가 한 명 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여기서 뼈 갈아넣으면서 연구해. 그러면 내가 석사 때는 얼마 주고, 너 여기서 그 연구 성과로 우리가 박사학위 줄게. 그리고 박사 다음에 계속 그때는 박사 월급을 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박사를 땄어요. 박사를 땄는데 교수는 아니에요. 야, 와서 연구해. 연구 성과를 인센티브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박사들에 대한, 박사가 취직을 하잖아요. 이 정부 연구소에 월급이 쥐꼬리만 해요. 뭘로 먹는 거냐? 내가 연구한 만큼. 즉 간단하게 나라에서 연구 주제를 줄 거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연구 주제를 줘요. 연구를 해요. 그럼 결과는 누구 거가 돼요? 나라께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제도예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00명이 사라질 이유입니다. 지금. 왜냐? 정부에서 돈을 깎아버렸으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박사급들,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박사급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벌써 나가줘야겠다 통보받은 과학도들 의대 갈 걸 후회한다. 왜냐? 내년도 예산이 제로니까. 여러분 선화쌤네 회사가 그렇게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를 따먹고 연구해서 내고 버는 회사예요. 7월 달까지만 해도요, 연구 주제들이 쫙 왔답니다. 8월 달에 일제히 없어졌대요. 정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선화쌤네도 큰일 났답니다. 지금. 자, 그래서요, 사명감 갖고 과학하자는 말을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과학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반쯤 미친 거. 과학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래, 나 이렇게 돈 주고 석사에서 박사까지 우리나라에 키워줬으니까 내가 비록 연봉 5천 받지만 나라를 위해서 연구해야지.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낙심한 연구 인력들 해외로 눈 돌릴 것.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나라 과학계 최전방에서 몇 년간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 연구 딱 나자마자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요. 땡큐! 하고 야, 연봉 1억 줄게, 2억 줄게 라고 빼가려고 그래요. 왜냐? 이들은 우리나라 실직 과학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소부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죠? 소재, 부품, 장비. 과학개발의 핵심이에요. 왜 코로나 직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반도체 핵심 소부장 3개를 수출 금지해버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후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나 그때 그 당시 7월 달에 해버리니까 나 이번에 추석에 고향 안 가. 이 자식들이 우리가 기술이 없어 안 한 줄 아나? 귀찮아서 안 했지? 진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소부장 예산을 엄청 늘렸어요. 소재 부품 장비가 기초과학이거든요. 엄청 늘렸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소부장 예산, 과학 연구 예산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만 놓았을까요?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를 죽여버렸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쓰긴 써야 되잖아요. 어디서 사다 쓸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이 R&D 예산 삭감으로 제일 이득 보는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하느냐? 일본에 지령받았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적은 없거든요. R&D 예산을 깎은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애들 학원비는 안 빼잖아요. 내가 알바를 하나 더 뛰고 말지.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애들 학원비 뺄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우리 연구를 빼버린 거예요, 지금. 자, 윤석열 R&D 예산 깎는 소리는요, 우리나라 미래를 팔아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을 싫어했어요. 저도 단재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런데 윤석열은 미래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농부가 벽시로 밥 해먹고 죽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요. 자, 사라지는 예산들이 또 많아요. 격가지로 중요하지만 자, 이거 보세요. 가정 성폭력 방지 보조금 빵원.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교육권 홍보 강화했다. 한국은 대폭 삭감. 우리나라 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홍보하는 예산을 삭감해버렸대요. 그리고요, 여가부 초중고 학생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 전력기금 한전공대 지원 예산 27% 삭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42% 삭감. 특수교육 인력 부족한데 내년도 인건비 예산 절반 삭감. 이정문 정보통신 예산 3,039억 원 삭감. 올해보다 21% 깎여. 그리고 책 읽지 말라는 윤정부 독서 예산 10분의 1 토막.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중요한 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모자란 돌봄인데 사회 서비스 예산도 전액 삭감. 여가부 내년도 청소년 활동 예산 전액 삭감. 약자들 개발하는 거 다 삭감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늘어나는 예산이 이게 늘어나는 예산. 이게 제일 열받아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허리띠 졸라매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우크라이나 3조 지원. 미친놈. 이거요. 3조를 우크라이나에 준대요. 그냥 공유한대요. 공유. 우크라이나에. 미친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리고요. 정부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7억 8천. 우리나라 장애인 그 서로 도와주는 거 있죠 아까. 예, 동료 지원가 23억 깎았는데 우크라이나 학생에게는 7억 8천을 준대요. 자, 윤석열 대통령 녹색 기후 기금에 3억 불 추가 공여. 이게 총 얼마냐? 6,100억이요. 그리고 원전 생태계 예산 낼 정부 뭐냐? 간단하게 원전 예산 있죠. 없던 거 1,250억을 신설했어요. 원전에 해라 그거예요.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도. 그리고 원전 안전 예산 있죠. 예산은 161억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7,800억 편성. 자, 허리띠 졸라매줬던 정부 대통령실 국관을 채웠다. 대통령실이 올해는 985억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032억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한다더니 특활비는 예외다. 여러분 특활비라고 아십니까? 우리 정보기관이나 뭐 군대나 이런 데서 영수증을 쓸 수 없는 비밀 공작 같은 거 할 때 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원래 특활비는 다 줄여버린다 그랬거든요 원래. 근데 특활비가 이거 보세요. 특히 검찰 특활비는 1.8% 늘어났어요. 항목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검찰 특활비로 검찰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공기청정기 사고 회식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단독 카르텔 비판하더니 보수단체 해외 연수 보내줬어요. 시민단체들 다 카르텔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아까 장애인단체는 다 때려잡더니 보수 시민단체, 전 보수 아니에요라고 봐요. 극우라고 봐요. 이들을 2억 6천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시켜줬어요. 이 예산을 제가 다 합해봤거든요. 5조가 넘어요. 과학 예산 깎아서 이런데 지원한 겁니다. 미래를 깎아버리 우리나라 미래 귀신 신날 까먹은 소리하고 자기 편들만 돈 준 겁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입니다. 이게 미래를 팔아 자기들 배 채운 소리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벌써 올해도 59조 딱 펑크 났는데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년도에는 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있죠.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올해보다도 28조 올렸잖아요. 올해만큼 세금이 거치면 얼마 펑크 나는 겁니까?
6조, 한 65조가 펑크 나는 거예요.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세금이 더 적게 거칠 겁니다. 틀림없이. 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허리도 졸라 매시고요.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절대 부동산, 주식, 코인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 꽁꽁 숨겨두세요. 금고에 넣어두시고요. 비상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